네, 반갑습니다. 정함철학원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경금으로 넘어왔는데요. 인월 경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은 이제 목의 계절인데, 목의 계절에 태어난 경금이라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금은 일단 근본적으로 가을에 태어나야 진짜 금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봄에 태어난 금이 모두 나쁘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봄의 금이면 봄의 금에 맞는 또 필요한 글자들이 있게 되면 좋은 명이 됩니다. 일단 원문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렇게 제가 두 개의 사주를 준비했습니다. 인월 경금인데요. 하나는 이제 뭐 고 김정일 북한 주석의 사주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뽑아는 봤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냥 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사주를 통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주인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주는 같은 사주가 60개 막 넘죠. 근데 이 사주를 가지고 뭐 또 제왕격 사주다라고 엉터리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60명이 모두 다 김정일처럼 뭐 제왕이냐 대통령이냐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눈을 얘기하지만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향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패턴을 해석을 잘 해내는 사람이 저는 진짜 사주의 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뭐 김정일이니까 김정일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가정하에 사주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월 경금, 이게 봄의 경금은 어린 겁니다. 이게 어려요. 학생으로 치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럼 초등학생이라고 모두 사주가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면 이제 자라나야 되죠.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 성장시켜주는 글자가 사주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게 되면 또 상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봄의 금은 약한 금입니다. 이게. 뭐 아무리 금이 많다더라도 이게 강금이 아니에요. 이런 거다. 근데 이제 뭐 격국에서는 또 그렇게 풀진 않죠. 뭐 비겁이 두세 개만 있으면 강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해석법은 조금 단편적인 이분법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는 사주를 근접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일단은 원문을 한번 보고 이 사주를 조금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춘경금이죠. 인묘진월의 경금. 봄에 태어난 금이다. 금은 쇳덩어리입니다. 이제 정월경금이라 정월은 이제 인월이죠. 그래서 인월의 경금은 모광지제, 목이 왕한 계절이라는 거죠. 목이 왕하면 무슨 글자가 상대적으로 죽느냐? 목이 왕하면 토가 죽습니다. 그리고 목이 왕하면 금이 죽죠. 이런 상대적 개념을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그려고 있어야 됩니다. 유토계사. 모두 토가 이제 계사라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인데 사지를 얘기합니다. 시운성으로. 그래서 무가 인해서 근데 이제 이게 좀 인묘진이니까 좀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냥 목국토의 이치로서 사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강하니까 인월은 목국토로서 토가 죽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이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토가 죽은 계절이 아니거든요. 인월에는 무토가 사령을 하기 때문에 토가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뭐 공통보고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좀 의미 있게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은. 불능생금, 토를 생할 수가 없다. 인월이니까요. 차금지 한기미제라. 그래서 이러한 금이 한기미제라는 것은 이제 추운 기운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기가 있다. 그래서 불능생금, 금을 생할 수가 없다. 인월은 불을 생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월은 천간에 무토가 있게 되면 생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예제를 많이 들 건데 사주척경에도 이렇게 좋은 재미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주척경에도 일단 한문을 한번 보고 좀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선용 병난경선이라 먼저 써야 되는데 병화로서 경금의 성질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상당히 좋죠. 인월은 뭐 3태 인월은 뭐 이제 주역에서 3태계양이라고 합니다. 3태계양. 주역으로 치면 지천태계가 되는 거죠. 지천태계인데 이건 뭐 학문적인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병화가 어쨌거나 뜨는 건 좋은 겁니다. 봄에는. 왜? 봄에는 나무도 자라야 되고 나무가 잘 자라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태양이 그렇게 좋은 글자예요. 그래서 우려라는 것은 또한 이제 근심하게 되는데 토우매금이라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매금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토는 먼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의 성분이죠. 말 그대로 토는 토입니다. 그래서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이 묻혀버려요. 그럴 경우 당연히 소토시켜야 됩니다. 이제 뒤에 바로 나오네요. 수갑소설이다. 소설은 뭐 이제 간목으로서 토의 성질을 설계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소토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든지 토는 많은데 나무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주들. 무슨 문제가 있냐? 답답해요. 뭐가 답답할까요? 그 사람 성격이 답답해요. 보면 토는 모든 걸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토시켜야 되는 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소토의 개념을 봐도 되고 토에는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황무지 땅이 무슨 가치가 있나? 그래서 이런 그 개념, 황무지 이게 다양하게 지금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런 걸 이제 상리학이라고 하는데 상리학에 대한 것을 자유자재로 돌려야 됩니다. 이러면 고수가 된다고 저는 봐요. 아직 저는 그 단계지만 상리학적 개념을 수시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럼 토는 또 뭐냐? 먼지다. 목은 뭐냐? 오손풍, 바람이죠.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초학자들이 많이 헷갈려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 단어 썼다가 어떨 때는 또 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아마 헷갈려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주를 식관을 완전히 자유자재로 머릿속에 넣었을 경우에는 이런 게 자유자재로 나옵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병감양투라. 이 병화와 간목은 뭐인가 이게? 이게 발용비조라고 그랬나요? 옛날 고서에 좀 어려운 말인데 청룡비조, 청룡이 간목은 원래 목이라 청룡이죠, 용이죠. 그래서 용이 태양을 보고 승천한다. 그런데 병감양투 그렇게 안 봐도 됩니다. 그냥 간목이 병화를 보면 좋구나. 나무가 태양을 보니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갑 현형이라 과거급제할 수 있다. 이자투일 두 개 중에 하나만 투가 돼도 간목이든 병화든 역유 생감은 될 수 있다. 작은 변호사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장갑투 병화는 숨어있는데 간목이 투관된 경우 1호 공명이라 이 또한 다른 방법으로 공명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봄에는 간목이 참 좋은 글자다. 갑병은 이건 최고의 글자입니다. 이거는 거의 어떤 사주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100% 절대용신입니다. 갑병은. 근데 이런 구조가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주변에. 혹 정화 출간이라 혹 이제 정화가 떴다는 얘기죠. 인월에. 가히 무기 무수자 이럴 경우 무기는 있는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화와 무기토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수가 없을 경우 우주무기라 이럴 경우 역시 부기할 수 있다. 관성유기 이걸 관성이 유기한다고 한다. 제왕생부라 제를 왕하게 생부한다는 얘기죠. 제왕생부라는 것은 이렇게 봐야겠네요. 지금 관을 얘기했으니까 관이 이제 관성이 유기하죠. 정화 관성이 유기하다. 이럴 경우 제왕생부 또한 제가 왕에서 생부한다는 얘기죠. 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생화로 화가 이제 강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북이 추지라 부기함을 쌓을 수 있다. 부기함이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과 화가 같이 있는 경우를 상당히 좋게 보게 되는데 이 공통보감은 조금 제 기준에서 보면 좀 아쉽다라고 드는 게 이거는 이제 계절적 구분을 잘 안 해놨어요. 좋은 건 좋은 건데 언제 좋냐는 건데 정갑구이종 어쨌거나 좋긴 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원래 정화를 이렇게 인월에 쓰게 되면
쓴다라는 게 좀 표현이 뭐한데, 쓴다. 용신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이게 약간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목을 쓰면 안 돼요. 목을 연료로 쓰면 안 됩니다. 네, 어쨌거나 넘어가겠습니다. 이어 화다즉 용토라. 그래서 화는 많은데 용토, 토를 쓴다는 얘기죠. 그럼 토가 용신인 겁니다. 이럴 경우 화첩토자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육친구별법입니다. 그래서 토가 자식이 되는구나, 화가 처구나. 무토일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목을 자식으로 보죠, 보통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토일간의 부인은 무조건 수가 재성이니까 부인인가요? 이런 식은 문제가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주 단편적인 해석 방법인데 이런 걸로는 절대 사주를 못 풀어냅니다. 네. 혹 지성화국, 혹 지지에 이제 화가 국을 이루는 경우 임수가 투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유근자, 뿌리가 있게 되면 대북이라 크게 귀하게 된다. 무근자, 이제 뿌리가 없을 경우는 소부기, 약간의 부기를 이루는데 필수자, 수가 없게 되면 잔질지인이라. 잔질지인은 이제 병이 많다는 얘기죠. 병이 많고 크게 위인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맞아요. 보면 제 주변에도 이렇게 봄에 이제 화국을 만나게 되면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런 사주들이 대부분 상당히 안 좋은데 화국은 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삼합으로 태워버리는 역할입니다. 뭐 태운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인생의 풍파를 암시하고 있다. 지성화국은 좋은 게 아닙니다. 봄에 특히. 근데 실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화국이 되어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문제가 불거집니다. 혹 목피 급상이라 목이 피금상이라는 것은 금에 이제 극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이 목을 피상할 경우에 상하게 할 경우 무병정 출제 병정하가 없어서 이 목을 구해주지 못한다면 목의 자식이 병정입니다. 목생화로 나왔기 때문에 이 식상이 있어서 금을 쳐줘야 되거든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무정화, 지지에도 역시 정화가 없게 되면 차계 평인이라 이런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이다. 혹 병조 개곤이라 혹 이제 병화가 조개라는 것은 이제 개수를 만나는 경우 고나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 무무제자역연이라 무토가 나타나서 개수를 또 극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무토의 극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병화가 또한 이와 같다. 이제 평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수가 뜨게 되면 무토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 목이 금의 상처를 입게 되면 병정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생상급법이에요. 사주는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공존해야 된다. 병약이 공존해야만이 좋은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총지라는 것은 이제 종합해 보건데 정월경금, 인월의 경금은 병갑이상, 병화와 간목이 최고의 길신이요. 정화차지, 정화는 그 다음이다. 충금다화, 불효즉빈이라. 충금이 화가 많게 되면 불효즉빈이라고 했어요. 요절하지 않거든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요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양금 최이화련이라. 양금은 이제 경금인데 경금은 가장 기뻐한다. 화의 단련됨을 기뻐하는 거죠. 하련 태과. 그 단련됨이 태과하게 되면, 즉 화국이 되면 역주분류라. 분류라는 것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이제 그 고생이 많고 바쁘기만 하고 이제 그런 행복을 나타냅니다. 상당히 이제 인월경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한자적인 구절들이 참 성현들이 써놓으셨지만 성현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현인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성인까지는 아니니까요. 이 현인들이 써놓으신 이런 글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계절적 구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계절적 구분 이런 거 주변에 있는 사주들 많이 임상해 보시게 되면 금방금방 눈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의 사주를 가져왔는데요. 아까 좀 설명하다가 만 사주들인데, 일단 이 사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인월의 경금이죠. 인월의 경금이 병화가 뜨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금과 경금과 신금이 지금 세 개가 연달아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봄의 경금은 아직은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그랬죠. 어린 경금이에요. 어린 경금은 토가 있게 되면 생조를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성장의 단계를 갖춰가야 돼요. 대운에서라도. 근데 요 사주를 딱 보게 되면 지성화국의 무수승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자 구조인데 이게 인술, 술, 사 이거 다 화국이에요. 보면 화국을 깔고 하게 되면 나무는 아니 금은 녹아버립니다. 이거 녹아버리면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게 되면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이 아주 빈약해지는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 우리가 승도라는 명, 쉽게 말하면 종교인 팔자가 어떤 사주인가 이런 거 많이들 연구합니다. 남자는 어떤 게 종교인 사주인가? 돈이 없어야지 사주에. 돈이 있어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고 부인이 있어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 이게 다 재관이 깨진 사주들인데 이게 종교인 사주입니다. 그래서 승도의 명이 됐다. 이게 이제 그 단편적인 해석인데 이런 것들이 이 해석만 해도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보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사주는 목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이 뭐예요? 여자죠. 그래서 여자가 있어도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리고 이제 천간의 이 비견급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왜 안 좋냐면 예, 뭐 부모,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복 형제나 부모와 인연도 되게 높지 않다. 다 벌써 그렇게 보이거든요. 금은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금은 금이 그러니까 이제 비견급을 얘기하는데 같은 금이 모여 있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금은 싸우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게 피 터지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싸우진 않아요. 근데 좀 근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많다 이 사주는. 그래서 뭐 지성화국의 무수승도 그냥 그렇게 봐도 충분히 풀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이제 해석할 게 되게 많은 사주입니다. 고 김정일의 사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게 하면 참 재밌죠. 재밌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사주거든요. 이게 병 주고 약 준다. 이게 병약이 공존하는 사주다. 이런 사주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사주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주에서 병은 무엇인가? 이게 병이죠. 병입니다. 정화. 인호 합대 이것도 병이에요. 병.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약이 있다는 얘기죠. 임수가 약이 있죠. 불은 물로 끄니까요. 이게 물과 불이 공존하는 사주.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월의 경금일 경우와 여기가 만약에 신월이다. 똑같은 사주에서 신월이다. 아니면 뭐 자월이다. 또는 5월이다. 또는 인월이다. 이럴 경우에 이 천간이 똑같다 하더라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달라집니다. 완전히 해석이.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인월이죠. 그래서 인월의 경금이 정임이 임수가 두 개가 떴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잘했나요? 이런 사주인데 이거 오였나요? 인호였으니까 이모생이셨나요? 저기가 김정일이 이모생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합으로 이루는 경우에 물이 많게 되면요. 이렇게 남자가 이걸 고서에서는 금수상청 막 이렇게 좋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실제 이렇게 많게 되면 꼭 뭐 이런 얘기를 하긴 뭐하지만 이성이 많이 따릅니다. 이런 사주들 이성관계가 복잡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주들이 한마디로 그런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문화를. 인월의 경금이라 여기 나오네요. 수성금한 수가 금이 수성 물이 많고 금은 차단 얘기죠. 수성금한 전용 병무 병무를 써야 돼요. 이게 아주 좋은 글자네요. 여기 좋은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수성금한은 전용 병무라 이게 딱 병화 무토 써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 사주 보게 되면 인 중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 잘 만난 거예요. 어머니 잘 만난 사주죠. 조년 공고라. 조년에 공고하다는 얘기죠. 고생 많이 했다. 입동 남방 운입반이라. 남방 운에 운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화운에.
왜 화운인가? 이런 사주, 가을운도 그렇지만 가을운보다는 화운, 사움이죠. 이때 반드시 이 사람은 뜻을 펼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주가 된 겁니다. 이거 물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초년 공부라고 그러죠. 초년에는 조금 고생을 해야 된다. 왜 나무가 불탔거든요. 이게 궁성론을 보게 되면 저입니다. 초년 정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구조는 문제가 있어요. 인호가 합대해서 물이죠. 수하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수와 상충하고 있는 사주들이에요. 이게. 이 김정일 사주가. 그럼 물과 불이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이 사람의 성격이 벌써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사람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 비상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왜? 왜? 병이 있고 약이 있거든요. 예, 이제 사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야만이 이렇게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데, 저도 오늘 처음 김정일 사주를 봤습니다. 이 군통보감이라는 책이 있길래 동학사에서 나온 그냥 한번 보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인월의 경금은 병화가 떠야 되고 무토가 뜰 경우에는 간목이 있어야 된다. 병무 양갑 이게 과갑 현형인데 어쨌거나 병화 간목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사주에. 그래야 조금은 인월 경금은 그릇을 논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정도로 하고 저희 이제 바로 또 묘월 경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